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또다시 설명을 시작하던 그 순간을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번엔 내가 조금 더 차근차근 말하면 이해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입을 열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대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고, 여전히 자기 말만 반복했으며, 여전히 당신의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다시 지쳐서 돌아섰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아니, 어쩌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이 반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당신은 끝없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사정을 말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해가 아니라 오해였고, 공감이 아니라 비난이었으며, 화해가 아니라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설명하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왜 그 설명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보통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표현력이 부족한가? 내가 더 친절하게 말했어야 했나? 그렇게 자책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듣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냉정한 진실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혀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 대해 매우 냉정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계몽주의 시대의 낙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인간은 이성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의지로 움직이는 존재였습니다.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기고 싶다. 그런 맹목적인 욕망과 의지로 움직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이성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이성은 그저 의지를 정당화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의지의 하인일 뿐이라고요. 사람들은 먼저 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할 논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정해진 사람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야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와닿으십니까? 당신이 평생 경험해온 그 답답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논리로 설득하려 했지만 상대는 애초에 논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이미 자기 결론을 내린 상태였고, 당신의 말은 그저 자기 결론을 더 확고히 만드는 반대 증거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이 예민한 거야 라고 결론 내렸고, 아내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결론 내렸으며, 자식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부모는 내 인생을 모르잖아요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장 상사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변명만 하네라고 들었고, 동료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치부했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람 앞에서 당신이 아무리 정성껏 설명해도 그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밝힌 또 하나의 냉정한 통찰입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세계관은 이미 어린 시절에 대부분 형성되고 그 이후로는 거의 고정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더 온화해지거나 경험을 통해 조금 더 신중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늙어서도 이기적이고 무책임했던 사람은 늙어서도 무책임하며
공감 능력이 없었던 사람은 늙어서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바꿀 수 있어도 자기가 누구인지는 바꿀 수 없다고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당신이 수십 년을 설득하려 했던 그 사람,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 내가 조금만 더 잘 설명하면 이해할 거라고 기대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변했습니까? 아니,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으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건 당신이 설명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상대가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평생을 소모한 것, 그것이 당신이 겪어온 고통의 정체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배우자인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요. 물론입니다. 저는 관계를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설득하려는 시도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상대를 이해시키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해시키려는 순간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순간 권력의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힘의 균형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대등할 때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런데 한쪽이 다른 쪽을 설득하려 하는 순간 그 균형이 깨집니다. 설명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되고, 듣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배우는 위치, 즉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 특히 자존심이라는 의지는 이 열등한 위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반발하고, 더 거부하며, 더 귀를 막습니다. 당신이 설명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듣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해시키려 했지만 상대는 그것을 지배당하는 것으로 느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당신에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아내가 내 말 좀 똑바로 들어봐 라고 할 때는요. 자식이 엄마 아빠는 세대가 달라서 이해 못하실 거예요 라고 할 때는요. 상사가 자네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모를 거야 라고 할 때는요. 그 순간 당신은 이해받는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무시당한다고 느낍니까? 무시당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귀를 닫지 않습니까? 상대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당신은 듣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교육이고 소통이 아니라 훈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도 훈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역지사지를 해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설명하려 했던 그 사람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무시당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당신이 이해시키려 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귀를 막았고 더 반발했으며 더 당신과 멀어졌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은 이해받기를 원하지 이해시키려는 시도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설명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해시키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요. 바보는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평생을 고통받지만 현자는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평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냉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평생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노력을 덜해서,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설명해도, 아무리 헌신적으로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신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해도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오랜 시간 설득하려 했던 사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사람, 가장 간절하게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으며,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랜 친구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몇 번이나 설명했습니까? 10번입니까? 100번입니까? 아니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통한 적이 있었습니까? 상대가, 이제 이해했어. 내 말이 맞았어. 미안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 설령 그런 말을 들었다 해도 그건 진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당신을 달래기 위한 말이었거나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진짜 이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쇼펜하우어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인간의 인식이란 것이 매우 주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이고 두려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위협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모든 말이 공격으로 들리고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모든 행동이 하찮게 보입니다. 이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상대가 당신을 어떻게 보기로 결정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남편은 피곤해서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응, 그래만 반복합니다. 아내는 속상합니다. 나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나는 이 사람한테 그저 밥 해주는 사람일 뿐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당신, 우리 좀 대화를 합시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남편은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 매일 당신 말 듣고 있잖아. 아내는 답답합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달라고요. 남편은 짜증을 냅니다. 대체 뭘 더 이해하라는 거야? 나도 힘들어.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이렇게 대화는 또 싸움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 걸까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진심으로 이해받고 싶었고 남편은 진심으로 자기는 충분히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듣는다는 것은 공감하고 반응하고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하지만 남편에게 듣는다는 것은 그저 소리를 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간극을 아무리 설명해도 좁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감정을 나누는 대화에 익숙하지 않고 그걸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남편은 이해는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할 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늙은 부모와 장성한 자식 사이입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결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직업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다냐? 현실을 봐야지.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지. 집안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해야지. 자식은 설명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안정보다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부모는 답답해합니다. 그게 다 먹고 살 만해서 하는 소리지. 내가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서 그래. 자식은 화가 납니다. 부모님은 제 인생을 이해 안 하시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 기준으로만 판단하시잖아요. 이 대화 역시 영원히 평행선입니다. 부모는 자기 세대가 겪은 가난과 불안을 기억하기에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자식은 어느 정도 안정된 시대에 자라서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 걱정을 할 것이고 자식은 평생 부모가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서로 다른 시대를 산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간극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어 상사에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아십니까? 야근도 하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대답합니다. 그건 내 일이잖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걸 가지고 특별 대우를 바라면 안 되지. 당신은 억울합니다. 다른 동료는 절반도 안 했는데 왜 나만 당연하다는 말을 듣는가? 그래서 또 설명합니다. 저는 제 역할 이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시면 상사는 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너는 너고 남은 남이야. 대화는 끝납니다. 당신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설명을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상사는 애초에 당신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상사에게는 이미 자기 나름의 평가 기준이 있고 자기 나름의 인사 계획이 있으며 어쩌면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이미 결정된 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건 공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권력의 문제입니다. 상사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들을 모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 사회란 결국 의지들의 충돌이라고 보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보려 하며 자기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합니다. 이성이나 논리는 그저 자기 의지를 포장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논리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의지가 더 강한 사람, 권력이 더 큰 사람, 목소리가 더 큰 사람입니다. 당신이 평생 설명하며 이기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논리로 싸웠지만 상대는 권력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이렇게 설명하다가 인생을 다 소모해야 합니까? 아니면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쇼펜하우어의 답은 둘 다 아닙니다. 그는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정신적 거리입니다.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려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시행착오 끝에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 적당한 거리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상대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리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더 이상 바꾸려 하지 않으며,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체념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성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설득하려 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진짜 원했던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당신 말을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까? 아니면 그냥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까? 후자가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거창한 변화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마음을 이해해 라는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당신을 이해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에게서 이해를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당신을 이해하십시오. 당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 상대가 이해 못하는 건 내 탓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가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이미 당신 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서도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는 고독이 불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고독이야말로 정신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기준에 맞춰야 하고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며 그들을 이해시키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쇼펜하우어가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은둔자로 살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도 사람들과 어울렸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 철학이 당대에 인정받지 못해도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사상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이해를 구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이해시키려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정말 당신을 이해해 줬습니까? 아니, 이해해 줄 가능성이라도 있습니까? 만약 지난 20년, 30년, 40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잔인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쓸데없는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며,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럼 관계가 차가워지는 거 아닌가? 정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남편이 당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너는 내 길을 가렴이라고 인정하면 자식이 당신 뜻대로 안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속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사에게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상사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관심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상 속에 살면서 고통받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질 거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같은 환상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이해는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 관계는 기적적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느라 소모했던 그 시간, 그 노력, 그 정성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쏟으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십시오. 당신이 읽고 싶은 책을 읽으십시오. 당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해나 인정 없이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타인의 이해가 없어도 당신은 당신으로서 충분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평온을 얻습니다. 더 이상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상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게 되며, 더 이상 상대를 설득하느라 밤을 지새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담담해집니다. 그리고 이 담담함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그가 인간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런 인간들 속에서도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를 낮추고 집착을 버리며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이해받지 못한 것은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세상은 의지들의 전쟁터였습니다. 모두가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고 아무도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비관적 세계관이 아니라 현실적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헛된 노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진정으로 이해받았다고 느낀 순간이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몇 안 되는 순간조차도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의 일부는 알아줬지만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표상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만의 표상, 즉 자기만의 세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당신과 나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당신과 나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소통이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고
다리를 놓으려 해도 그 다리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이 말이 절망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히려 해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완벽한 이해를 추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왜 나만 이해받지 못하지라고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완전히 이해받지 못합니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술을 감상하고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자연을 느끼면서 내면의 평온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은 일시적이고 불확실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영원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평생 이해받지 못한 그 사람,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 당신을 계속 오해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이건 해방입니다. 이건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상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여기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상대는 상대의 길을 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끔 서로 만나서 안부를 묻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렇게 담담하게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깊은 이해나 완벽한 공감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상대도 당신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으니 상대도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상대도 당신을 조금 더 편하게 대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출 때 타인과의 관계가 더 나아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적당한 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 서로를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외로워하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이 거리감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심 많은 사람, 참을성 있는 사람, 배려심 깊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듣고 또 듣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며 이해시키려 하고 또 하면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자기를 소모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면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배려하면서도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정과 연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연민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되 그것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을 돕되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되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생의 집착이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자기 고통이고 상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해받지 못해서 괴롭고 상대는 이해시키려는 당신의 압박에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상대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대가 변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상대가 인정해줘야 한다는 갈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어깨가 펴집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이해되십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타인의 이해를 원하지 않고 타인의 인정을 원하지 않으며 타인의 변화를 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화가 더 이상 타인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이해하든 안 하든, 누가 당신을 인정하든 안 하든, 누가 당신 편이든 아니든 당신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인생은 참 짧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을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시키느라 쓰시겠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느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평온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허락을 주십시오. 나는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이 허락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 허락을 주었습니다. 타인의 이해 없이도, 타인의 인정 없이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다는 허락을요. 이제 당신도 당신 자신에게 이 허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사십시오. 말이 통하는 사람과는 대화하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과는 깊이 교류하되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두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되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으며 친한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독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철학을 발전시키는 데 몰두했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이해나 인정을 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것, 혼자 있는 것과 버림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해받으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며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자유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해받지 못한 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한계입니다. 당신이 설득하지 못한 것은 당신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상대의 고집입니다. 당신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해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남은 인생은 설득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타인의 이해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작은 일상의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불완전하고 사람은 원래 이해하기 어려우며 관계는 원래 한계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평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해받지 못해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설명하느라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당신으로서 당신답게 당신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